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분석과 평가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한미양국은 8월 중순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연습을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훈련으로 확대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총력전은 국가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싸우는 것으로 종전 연습보다 정부 차원 연습과 민간 동원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 9월 중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개최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해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연습하는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훈련을 하와이 근처 바다에서 실시합니다. 31일 군 당국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퍼시픽 드래건은 지난 6월 말 시작한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을 계기로 진행하며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훈련은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 격인 모이탄을 발사하면 훈련 참가국들이 이를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한 뒤 미국이 유도탄으로 요격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훈련에는 한미일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5개국이 수상함 8척과 항공기 2대 등이 참가하고 한국에서는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한 이지스 구축함인 7,600톤급 세종대왕함이 함께합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정세입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43,808명의 이름을 각인한 전사자 추모의 벽이 미 현지 시간 27일 굳건한 한미동맹의 새 상징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측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은 한국전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은 이날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헌정식에는 한국의 이종석 국방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조태용 주미대사가 미국에서는 부통령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틸럴리 한국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 등이 각각 참석했으며 박 보훈처장이 대독한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는 추모의 벽은 한미혈맹의 상징이며 한국전 참전용사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유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영웅이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향군 안보정론, 향군이 불쏘시개가 되어 꽃 피우게 된 추모의 벽 준공의 의미에서 알려드린 바 있는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에 대한민국 제향군인회가 발벗고 나서 최초로 모금운동을 벌여 7억여 원을 지원하였고 이번 추모의 벽 제막식 행사에 제향군인회 신상태 회장이 참석하여 향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돌아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처로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등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한미 양국군은 8월 22일부터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히 올 후반기 훈련에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뿐만 아니라 야외 실기동 훈련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치포에 한국이 참여할지를 두고 중국이 연일 날선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첨단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명줄을 잡힌 채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18일부터 한국의 치포 참여를 견제하는 기사를 계속 싣고 있으며 21일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고, 시진핑 주석은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현재 세계 정세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며 규율을 위배해가며 디커플링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10호 결성 시도 자체를 통째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2일 밤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국 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반드시 미국과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예고했던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4일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 낮 12시부터 대만을 둘러싼 6개 구역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시작했으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격분한 중국이 대만을 에워싼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이 대만 통일작전 리허설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현재의 가혹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양국 간 소통 강화가 상호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진, 진정한 다자주의 견지와 실천, 국제 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고,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중러 관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시험을 견디고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와 전략적 상호 신뢰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화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후 5개월여 동안 자국군 7만 5천 명가량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 하원 군사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 의원은 우리는 7만 5천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는 브리핑을 받았다며 러시아군이 그동안 투입한 지상군 80%가량이 매우 지쳤다고 한다고 현지 시간 27일 CNN을 통해 보도했고, 지난 2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국민 정례 화상연설에서 2월 24일 침공 이후 러시아군 전사자는 벌써 4만 명에 육박한다며 사망자만 4만 명이고 수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불구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궤도를 바꿔가며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지난달 24일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의 비행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적어도 변칙 궤도 비행으로 요격하기 어려워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특수 엔진으로 비행하는 순항형과 발사 후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는 활공형으로 구분되고, 활공형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실전 배치했지만 순항형은 각국이 개발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본은 순항형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일본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훈련 중 쏜 미사일 일부가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졌다고 교토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이 4일 발사한 것으로 대만 측이 파악한 탄도미사일 11발 가운데 5발이 자국 EEZ 안쪽에 낙하했다며 중국 측에 항의했고, 공영방송 NHK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이 설정한 EEZ 안쪽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중국 탄도미사일이 일본이 규정한 EEZ 안쪽에 떨어진 것에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선제 타격 등 대북 군사정책과 관련해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69주년 기념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궁국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를 무력화시키거나 부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고 위협했고, 미국을 향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영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수위에 따라 북한에서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신보는 30일 강대강 국면에서 강행되는 한미합동 군사연습 제목 기사에서 북미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을 눈앞에 두고 불장난을 벌이는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고, 북미 대결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대강 국면에서는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수위에 비례한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혀 북한이 반대해온 한미연합 연습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경우 상응한 군사행위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앞서 전해드린 내용의 평가와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더욱 가중되고 안보 상황은 불안하며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확산되는 등 총체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는 형국입니다. 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시아 방문 이후 미중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이에 북한까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 행위라고 끼어들면서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혀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핵개발 속도 지연을 위한 중러 도움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전승절을 맞이하여 윤 정권은 전멸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이날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핵실험 등 예기치 못한 도발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북한의 수사적 위협 후 도발하는 버릇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8월은 철저한 안보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정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